다음 주에 불편한 제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관병 관련해가지고 어느 박모 대장의 갑질 논란 관련 얘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좀 보고 들어갈까요? 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갔을 때가 훨씬 오히려 편했다고. 그냥 차라리 거기는 몸만 힘들면 되고 정신적으로는 누가 스트레스 안 주니까 거기는 더 폐쇄되는 공간이고, 뭐 정말 대통령한테 뭐 얘기하지 않은 이상 더 높은 해체가 생각했을 거의 없으니까, 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소원 수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 사람이 괴롭혔다고 해서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보다 다 미치니까 어디다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신고까지는 못하고, 신고해도 뭐 헌병대나 해봤자 다 낮으니까 더 그런 데는 말을 못하고, 부관들, 뭐 장교들 정도한테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정도는 다 얘기했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래 너네가 너무 힘들겠다, 고생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뿐인 거죠. 거기서 뭘 더 자기네들이 뭘 근데 해줄 수는 없고 그냥 달래을 준 거예요.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버티자 뭐. 네, 군인권센터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좀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박 대장 관련 얘기도 추가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이제 직접 거기 공관병을 했던 그 군 출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GOP 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주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걸 두고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군인권센터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냥 형식상으로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지금 나오지 않은 사실 중에서 자 부인이 갑질을 했어요. 거의 뭐 공관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런데 박찬주 사령관이 이 견디다 못해서 공관 밖으로 달아났던 이 공관병을 불러다 놓고 여단장급이다. 나의 부인은 준장급, 원스타급이니까 예우를 해라. 넌 지금 탈영한 건데 GOP로 보내버리겠다. 그래야 여기가 편한 줄 알지. 그래서 지금 GOP로 갔다가 전출된 공관병의 육성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특수훈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 부인이 여단장급이라는 얘기는 어디 육군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건가 궁금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두 번째로 국민들이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자 군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상급자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한데 넘버 3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또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사실이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 정도로 갑질을 했는데 법적 처벌이 안 된다면 한국 사회 정의는 어디 있는가. 지금 누리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공관병 얘기가 소원수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소원수리라는 것이 실제 소원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끼리 형식상으로 소원수리 해가지고 사전에 거르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 천승재 씨가 소설로 소원수리를 썼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군 검찰에 이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에 형식상에 그쳤다 비판이 나오니까 다시 추가가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많은 국민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자기가 직접 공관병으로 복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다 듣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도 보통 좋은 자리라고 지원해 갔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들 바라는 게 공관병,
이고 이랬던 건데 왜냐하면은 훈련을 받지 않고 이 점호해서.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네. 거기에서야말로 위에서 자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 말로 세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군대 생활 시절에 네. 예, 우리 대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뭐 관심사병 아니었어요? 간사방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가해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그 상당히 제가 잠깐 고민했지만 네. 알겠다고 네.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굉장히 폐쇄돼.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폐쇄된 곳이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이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다. 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군대에서 무슨 사고 있을 때마다 군인권센터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군이 이제 민간하고 좀 섞여야 된다. 네.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도 민간 이 검찰에서도 같이 좀 한다든지 네. 지금 이 셀프 조사가 되고 처음에는 100여 곳을 전수조사하면서 이틀 만에 다 하라고 그랬대요. 그게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11일까지 그 연장했다 그러는데 네. 저는 이 자체가 정말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고 무마될 그 예상이 모두 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보세요? 제대로 하려면은 민간 검찰로 넘어와서 네.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번 기회에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우리 군대 문화가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또 안보 위기 속에서는 네. 정말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이번에야말로 좀 이렇게 해결이 제도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네,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또 이번에 8일자로 군 장성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네. 과도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 인사 일절을 늦추더라도 이번에 계기에는 이런 문제를 좀 파헤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수조사하기가 좀 겁이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뭐 장군들이 이제 막 나올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승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과연 승진시키냐는 거죠.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엔 승진 탈락자들이 여러 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자, 그거를 지금 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관병만 문제가 됐는데 보통 뭐 이렇게 중대장급 이상 정도 되면 다 관사 생활하잖아요. 네. 그 관사에도 관리하는 그 장병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게 이번엔 장성급들만 문제가 됐지만 이 전국에 있는 관사를 다 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거기에 이런 갑질을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도저히 네. 이건 손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다. 있다고 네. 좀 보고요. 그래도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한 경우예요. 네. 저도 뭐 군대 생활 해봤지만 조금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가해병 이제 그런 거 부탁하더라도 보통 대대장 이런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하지 그렇죠. 네. 저렇게 막 대놓고 저렇게 막 노예 부리듯이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다. 네. 자, 그래서 문제인데 왜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저런 그 흠결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문이 뭐 군단장 시절부터 났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저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 좀 캐봤어요. 그랬더니 독삽하시더라고요. 인맥, 예. 인맥.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각별히 아마 관리를 하신 분 같아요. 독삽하고 사실은 이 기갑 전공이기 때문에 기갑 병과 출신이 대장 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대장 인사할 때부터 사실은 또 뒷말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군단장 때 뭐 그 공간에 냉장고가 7, 8개 있었다 그러고 네.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10개. 이분이 만약에 글쎄요. 더 승진을 이제 해서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네. 냉장고가 한 20개? 네. 그 냉장고 관련 얘기는 뭐 보니까는 그런 것을 자기 보관하는 것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병 비슷한 저장 무슨 뭐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장 그런데 오늘 강박증. 추가로 버리지 못하는. 명칭이 뭐라고요? 홀더라고 저장 강박증. 예. 그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초코파이 관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초코파이. 법당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우리 그 교회 쪽에서는 또 2개 줘가지고 이게 초코파이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의 75%를 특정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황장우 소장. 예, 정말 황당한 이야기고요. 또 예. 종교적인 문제까지 저렇게 연루되는 것도 안타깝고 당사자 부분은 저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예.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크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군내 문제를 제기해왔던 밖에 예. 민간 어떤 연구소 단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 정도의 차이지 한국군 수뇌부 상당수가 이런 문제에서 연루되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저렇게 부인이 높게 힘을 행사한 부분은 예. 장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더라고. 즉 부인이 더 자기가 진급에 관련되는 사람에 얼마나 가서 식모노릇 비슷하게 네. 그렇게 보조를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 한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좀 있으면 또 진급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부분이 또 방산 비리로 또 크고 작고 연결될 수 네. 있어요. 자, 이참에 한국군을 전부 다 정리를 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서 어디까지 네.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요.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회적으로 얻을 부분 또 정치적으로 정리할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그림도 그리면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지 나오는 에피소드마다 전부 이렇게 그냥 한 건씩 해 갔을 때 이게 지금 끝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네. 한국군의 장성이나 수뇌부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종훈 박사가 이것 건드렸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큰 틀에서 뭔가 일정한 정도의 큰 틀에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염려까지 해주면서 지금 운영하자 이런 얘기네요. 네, 김현성 부원장. 양파 같은 사건 같아요. 까도 정말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까면 깔수록 국민들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이제 뭐 구체적인 별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뭐 너무 많이 넘치고 이분들이 했던 갑질은 뭐 역대급 갑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개별적인 사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군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를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 이 문제를 조그맣게 축소하고 하기보다는 이건 저는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다. 헌법 39조에 우리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 2조에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을 수 없어요. 처우를 받을 수가. 네. 이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정말로 더 큰 파도를 맞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군인권센터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감찰국장을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목소리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찰국장이요. 예. 네. 그래서 이참에 저는 박찬주 사령관 같은 장군이 나오지 않는 방지법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고위급 군 고위직을 처벌하거나 조사하는 공수처 같은 군 고위직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수용할 수 없을 거고 군역이 흔들리면 네.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어찌됐든 현장에서 오늘 삼복더위에 어떤 이 더위에 땀 흘리고 있을 사단장님이나 장군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정말로 미담 사례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빨리 군대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밖의 힘으로 분명히 네. 바로잡혀질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바뀔 것이냐 네. 아니면 밖의 힘으로 정말로 강제로 바뀔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된다. 네, 최영일 평론. 네, 지금 뭐 다들 걱정이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절친 2명이 육사를 갔어요. 지금 다 이제 영관급 장교로 복무 중이고요. 또 장성급 이 장군들도 가끔 만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다수가 이렇지 않아요. 아하. 박찬주 사령관은 네, 매우 네. 이례적인 분이에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장, 특히 전방 쪽의 지휘관들은 명절의 근무 때문에 고향에 못 가는 사병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우리 아들 대신에 네. 떡국 대접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비리가 만연할 것이다. 방산 비리의 경우는 좀 특수한 영역이라 네.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군 지휘관들 다수를 신뢰해도 네. 괜찮다. 예. 지금 보시면요. 아까 앵커가 초코파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초코파이 가지고 이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무슨 짓을 하냐면 공관병을 부릅니다. 네. 자,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 피는 것 같아. 좀 뒷조사 좀 해줘. 초코파이 하나 줄게. 초코파이 주고 사령관 뒷조사를 부인이 시키는 거. 예. 이걸 공관병이 뭐라고 이 토로를 하냐면 내가 잠시 지금 흥신소 직원이 된 건가 혼란을 일으켰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고 네. 이 인생 21개월 저당자 피고 왔나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네. 수치스럽고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장병들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야말로 이게 전 이적 행위에 준한다고 봐요. 예. 우리 사령관들 뭐 대기업 임원들 못지않게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사병들 사랑하는 것 다수가 그러리라고 저는 리더십을 박찬주 사령관 믿습니다. 조커바에 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고 생각하라고 슈퍼파이 맹신론자예요. 사실 이 그 시청자들은 그 네.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네.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될 것이고 나중에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사실 제일 큰 관심사 오늘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잘해주시네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보면은 지금 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는 이번 주에 8일 날 네. 먼저 그 박찬주 부인의 부부의 부부인을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박찬주 대장을 직접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금 행위를 법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군 형법상의 직권남용, 협박이나 강요, 이와 같은 학대 같은 것이 되는데 만약에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걸로 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군인 연금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네. 절반으로 뚝 깎이고 불명예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그럴 상황인데 네. 돈 잃고 명예 잃는 정말 패가 망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정말 이제 군 장성도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다른 장성들도 많다. 또 최영일 평론가 친구들이 육사 갔던 친구들도 있다. 잘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일상이 되어왔던 부분이 이번에 박찬주 사령관의 경우에 좀 더 과도하게 있어가지고 드러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시대하고 이제 안 맞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에 계기로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 그야말로 순간입니다. 예. 네, 저런 분들이 예를 들어 저렇게 갑질을 하고 하는 분들 장성들 저는 특히 이번에 또 새로 공개된 내용 가운데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대목이 뭐냐면 아까 그 냉장고 7, 8개와 관련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와 과일 상자가 이렇게 선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의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늘 채워놔야 될 만큼의 냉장고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모가 아프다가 감기에 들어놓으면 뭐 삼과 예, 뭐 이제 이 보양식들이 뭐 이렇게 이제 오고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 밑에 사실은 그 결국 예하 그 부인들이나 또는 부하들이 챙겨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게 좋아서 하겠냐는 거예요. 네. 위에서 절대 이거 하지 마, 안 받아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위에 분이 그런 거를 자꾸 좋아하고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밑에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가 사실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밑에 물 흘려지는 것은 그야말로 맞습니다. 순간이고 저는 이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 방산 비리도 그렇게 심했던 거 아닌가. 결국 그게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에는 되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직책에 따른 위계 질서하고 노예로서의 부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야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이 사회에서 보면은요.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심지어는 내가 조금 예를 잘못 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 특정 교수와 조교와의 관계도 가끔 뭐 그런 발생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에 변화했다는 새로운 인식도 필요할 겁니다. 육군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건가 궁금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두 번째로 국민들이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자, 군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상급자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한데 넘버 3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또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사실이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 정도로 갑질을 했는데 법적 처벌이 안 된다면 한국 사회 정의는 어디 있는가? 지금 누리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공감병 얘기가 소원수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소원수리라는 것이 실제 소원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끼리 형식상으로 소원수리 해가지고 사전에 거르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 천승재 씨가 소설로 소원수리를 썼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군 검찰에 이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에 형식상에 그쳤다 비판이 나오니까 다시 추가가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많은 국민들이 다 공감. 거기 갔을 때가 훨씬 오히려 편했다고. 그냥 차라리 거기는 몸만 힘들면 되고 정신적으로는 누가 스트레스 안 주니까 거기는 더 폐쇄되는 공간이고 뭐 정말 대통령한테 뭐 얘기하지 않은 이상 더 높은 애 제가 생각했을 거의 없으니까 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소원 수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 사람이 괴롭혔다고 해서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보다 다 미치니까 어디다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신고까지는 못하고 신고해도 뭐 환병대나 해봤자 다 낮으니까 더 그런 데는 말을 못하고 부관들 뭐 장교들 정도한테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정도는 다 얘기했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아 그래 너네가 너무 힘들겠다 고생이 너무 많다 근데 그것뿐인 거죠. 거기서 뭘 더 자기네들을 뭘 근데 해줄 수는 없고 그냥 달래을 준 거예요.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버티자 뭐. 네,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좀 받고 있는데 네. 보니까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제 박 대장 관련 얘기도 추가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이제 직접 거기 공감병을 했던 그 군 출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GOP 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네, 할 정도였으니까 네. 아주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걸 두고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군인권센터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냥 형식상으로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지금 나오지 않은 사실 중에서 네. 자 부인이 갑질을 했어요. 네. 거의 뭐 공관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주 사령관이 이 견디다 못해서 공간 밖으로 달아났던 이 공관병을 불러다 놓고 여단장급이다. 나의 부인은 네. 준장급 원스타급이니까 예우를 해라. 넌 지금 탈영한 건데 네. GOP로 보내버리겠다. 그래야 여기가 편한 줄 알지. 그래서 지금 GOP로 갔다가 전출된 공관병의 육성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예, 특수훈련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 부인이 여단장급이라는 얘기는 어디 다음 주에 불편한 제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공관병 관련해가지고 그 어느 박모 대장의 갑질 논란 관련 얘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좀 보고 들어갈까요? 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할 겁니다. 자기가 직접 공관병으로 이 복무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다 듣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도 보통 좋은 자리라고 지원해 갔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다들 바라는 게 공관병이고 이랬던 건데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고 이 점호했어.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네. 거기서야말로 위에서 자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 말로 세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군대 생활 시절에 네. 예, 우리 대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뭐 관심사병 아니었어요? 네, 간사방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가해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그 상당히 제가 잠깐 고민했지만 네. 알겠다고 네.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굉장히 폐쇄된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폐쇄된 곳이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이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다. 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군대에서 무슨 사고 있을 때마다 군인권센터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군이 이제 민간하고 좀 섞여야 된다. 네.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진상조사할 때도